우리는 오랫동안 서양 엘리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또 업계가 만들어 놓은 급의 잣대에 맞춰서 이게 고급이다, 저건 저급이다 라는 편견에 갇혀 살았습니다. 타투든 시트콤이든 펑크룩이든 혹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정성스럽게 바른 립스틱 한 줄이든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가치를 느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안녕하세요, 립바이 뷰티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싼 돈 내고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다가 다리만 아프고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하면서 영혼 탈탈 털려 나오신 적 없으신가요? 작품 옆에 붙은 설명글도 열심히 읽고요, 오디오 가이드까지 귀에 꽂았는데도 졸음만 쏟아지는 그 기분이요. 헝가리 출신 철학자 벤체 나너이는요, 그거 지극히 정상이다, 당신 잘못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겪는지,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법이 뭔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리빠이님, 그런데 미학이라고 하면 벌써 단어부터 너무 어렵고 미술학도나 철학자들만 아는 고고한 학문 같아서 거리감이 느껴져요. 진짜 미학이 뭔가요? 맞아요. 다들 미학을 무슨 대단한 예술 이론으로 오해하세요. 그런데 미학의 그리스어 어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각인데요. 우리의 눈과 몸으로 무엇으로 보이는가, 무엇으로 느껴지는가를 감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 에스테틱스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미학은 고급 미술을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몰입하는 경험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비유를 해볼까요? 전날 술 잔뜩 먹고 아침에 뜨끈한 해장국 한 숟가락 딱 떠먹었을 때 살 것 같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때 온몸으로 느끼는 그 깊은 만족감, 그것도 넓은 의미의 미학적 경험에 들어갑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모나리자를 보면서 하품하는 것보다도요, 내 입에 쫙 붙는 해장국 한 그릇에 온전히 감각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진짜 백이 미학이라는 거죠.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섀도우 팔레트, 똑같은 손기술인데도요, 어떤 날은 화장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요, 어떤 날은 그냥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화장품이 좋아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오, 해장국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이런 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노이는 미학이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퇴근길에 붉게 물든 석양을 멍하니 바라볼 때나, 혹은 아침에 이 셔츠를 입을까 저 셔츠를 입을까 거울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이미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화가 페르낭 레제가요, 시장의 한 양장점 재단사를 관찰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재단사가요, 그냥 가게 진열 창에 조끼 한 벌을 멋지게 놓으려고 몇십 분 동안 왼쪽으로 손톱만큼 옮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옮기면서 엄청나게 몰입하더랍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조끼 한 벌이지만 그 재단사에게는 그 순간이 완벽한 예술이었던 거죠. 우리 립바이 구독자분들도 매일 아침 메이크업 하실 때 아이라인 각도를 살짝 올려볼까 내려볼까, 립 컬러를 웜톤으로 오늘 발라볼까 쿨톤으로 발라볼까 거울 보면서 고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만의 얼굴이라는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미적 참여이자 예술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몰입의 가치는 그 재단사가 청담동 명품 매장 디스플레이어든 동네 시장가게 사장님이든 똑같습니다. 장소나 명성이 그 몰입의 진지함을 갈라놓지는 못해요. 듣고 보니 우리는 이미 매일 예술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작품을 보면 이게 몇 년도 작품이지? 작가의 의도가 뭐지?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우리가 미학과 예술 철학을 헷갈려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미술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요, 작품을 감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예술 철학은 평론가의 영역이에요. 이 작품의 장르는 무엇인가,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따지는 지식의 영역이죠. 반면 미학은 철저하게 내 가슴과 감정의 영역입니다. 나너이는 미학이 어떤 작품이 훌륭한지 정답을 알려주는 도감이나 지도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새로 사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요, 내부 코딩 구조를 다 알아야 스마트폰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뻐진 UI를 눈으로 즐기고 편하게 쓰면 되는 것처럼요, 화장도 지식으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색감, 내 피부로 느껴지는 질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바로 최고의 미학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보면 하이엔드 메이크업이랑 대중적인 메이크업을 구분하잖아요. 또 요즘 트렌드도 결국 서구권 SNS에서 시작되는 게 많고요. 이런 구분 미학적으로 맞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노인은 이 부분을 두 가지 층위에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먼저 급의 문제인데요. 미학을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가, 음악가, 심지어 철학자들까지도요. 우리 업계로 풀면 어떤 사람들은 화보 메이크업이나 레드카펫 메이크업만이 진짜 가치가 있고 동네 미용실의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틱톡 트렌드 메이크업은 그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노인은 단호히 말해요. 고급 예술이 시트콤이라든지 타투, 펑크룩보다 미학적으로 더 우월한 자격을 갖춘 건 아니라고요. 앞서 본 재단사의 몰입처럼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아이라인을 그려줄 때 0.5mm를 고민하는 집중력이요. 청담동 샵 아티스트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양의 문제인데요. 나노인은 세계 어느 박물관을 가도 결국 유럽이나 북미 작품이 메인 홀을 차지하고 그 외 지역 작품은 멀찍이 떨어진 별관으로 밀려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예술도 미의 기준도 절대 서양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슬람, 일본, 중국, 아프리카, 발리 전통까지 전 세계 모든 문화가 각자 정교한 미적 사유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업계로 보면 한국의 전통 화장이라든지 일본의 게이샤 화장, 인도의 헤나 문화 이 모두가 각자의 정교한 미적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원조라서 더 우월하거나 변방이라서 덜 진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미술관 공포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립바이 뷰티 연구소 구독자분들에게 마음에 새길 만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양 엘리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또 업계가 만들어 놓은 급의 잣대에 맞춰서 이게 고급이다, 저건 저급이다라는 편견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학은 범세계적이고 포용적이에요. 타투든 시트콤이든 펑크룩이든 혹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정성스럽게 바른 립스틱 한 줄이든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가치를 느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술입니다. 남의 기준에 내 눈을 맞추지 마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나만의 시선으로 맛있게 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